선택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한 응답이고 결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존재는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내리는 오늘 하루의 수많은 결정들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을 하시렵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들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나의 선택은 내 울타리를 넘어서 누군가의 하루를 건드릴 수도 있죠.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고요를 흔들고 무심한 선택 하나가 공동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고 책임감 있는 선택들을 이어가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고요. 5월 30일, 5월 30일 아침에 업로딩될 이 방송, 사전 투표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투표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6월 3일, 본투표도 있고, 오늘 또 투표하실 수도 있으니까 결정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작은 메뉴 하나부터 진짜 말 한마디, 걸음을 옮길 방향까지 사실은 우린 정말 선택의 기로에 있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모든 선택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코 가벼운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있죠. 그리고 내 선택이 내 울타리를 넘어서 누군가의 하루를 건드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한 선택이 그야말로 어떤 공동체의 방향을 좌우한다라는 거 아마 선거 앞두고 투표하시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바람직한 선거 투표 잘 하시길 바라고요. 5월 30일입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라라유만 해도 정말 저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께서 진짜 입에 단내 나게 물리적으로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잘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앞에 계시지만 이렇게 또 화면 통해서 전달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면서 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의 업로딩 그 속도를 여러분이 오히려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 조회수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제가 저희가 좀 업로딩 이 주기를 좀 가져갈까? 요런 고민도 했었는데,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아니다. 라라유 애청자들과 매일 아침을 여는 것에 더 의의를 두고 싶다. 그러니 많이 소문 내주시고 많이 또 이야기 댓글로도 그렇고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소화를 잘 못해서 오히려 죄송할 따름인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참 지난 4인 4색 이 공간이 그냥 북적북적했었던 토니상 수상을 기원하면서 어쩌면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 정규철님께서 4인 4색이군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전해주셨고, 세상에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더하기 라디오를 켜라 더하기 연주연의 웅장한 일막이라고 또 그날의 방송을 또 평가해 주신 우리 블루 아이드 캣님, 감사합니다. 주디놀자님은 그러셨어요. 그날 뮤공 라방도 뒤로 밀어버리는 라라유 파워, 오늘 정말 꽉 찬 방송 잘 봤습니다.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도 누둥 해주셨는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호님, 와, 화면이 꽉 찹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라유 매직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제 라라 매직에서 라라유 매직으로 우리 토니상을 우리 메이비 해피엔딩, 어쩌면 해피엔딩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주디 놀자님께서 태 감독님 처음 나올 때 주디도 그렇겠지만 출연하시는 분들 자막으로 이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너무 하고 싶습니다만 매일매일 업로딩이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편집이 매일 진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 혼자 하는 오늘 같은 날은 또 이렇게 요 아침 요 시간만큼은 괜찮은데 이제 게스트들 오시고 그러면 이 편집의 힘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이는 라디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이야기들 전달해 주시는 댓글들 제가 방송에 이렇게 공유는 금방 못 드려도 제가 하트 누르는 그 순간 엄지 척 누르는 그 순간 잘 보고 또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증거이니까 여러분들 또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올리는데 언급조차 안 해 주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음. 아하. 우리 유니쌤과 함께하는 수업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날의 방송도 정말 많이들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주디놀자님께서 "확실히 가정이든 학교든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관심과 소통인 듯합니다."라고 전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근데 유니쌤이랑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시절 정말 우리는 좋은 선생님들께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한 채 비뚤어진 마음으로 잘못 살아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는구나. '배운 대로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손케인 오너님 오늘도 주디님이 곳곳에 숨어있는 멋지신 분들 라라유에 초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 선생님들은 왜 다들 핸섬하시죠? 라고.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옛 친구들 중에 체육 선생님 2명 있었습니다. 모 고등학교 역사쌤이 된 친구도 있었네요. 담임을 맡았던 친구, 체육쌤의 학교 생활을 들은 적 있는데 생각보다 체육교사 나름대로의 고뇌가 깊더군요. 인성교육, 진학 문제, 학부모들과의 인간관계 등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유니쌤의 까망 셔츠 색과 비슷한 출석부, 100m 달리기 이야기들에 옛 추억들이 슬며시 떠올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출석부에 맞은 기억은 없네요. 여고 때의 나의 100m 기록이 16초. 엄청 빠른데요? 네. 대학 시절 체육대회 때 4인 그룹 릴레이 선수로 뽑혀서 열심히 뛰다가 중간에 미끄러 넘어져 손가락, 무릎팍 까진 기억도 나네요. 엄청 창피하고 쓰라린 상처라고 하시면서 이야기 전해 주셨는데 아이고야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그 댓글에 또 우리 유니쌤이 본인 등판하셔서 저의 100m 기록 밝혀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요. 최고 좋았던 기록이 17초 대였어요. 100m. 괜찮죠. 근데 아직도 쓰라린 기억이 남는 게 체육 선생님이 늦게 눌렀다."라고 얘기 그렇지. 내가 그렇게 빠를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18초 19초 뭐 요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17초 대 기록이 나와서 제가 완전 너무 흥분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좀 늦게 눌렀다." 이러셔 가지고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윤희니 쌤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고요. 자,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소중한 추억들 같이 떠올리는 추억들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매일 또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우리 제가 원스에 대한 이야기 나눴던 그날에 우리 또 우수 아버지님께서 이충주와 박지연 배우 페어로 보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 체코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너무너무 귀엽게 잘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볼게요. 라라유에 이분이 오셔서 첫 시간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이제 더 체감하게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과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5월 30일에 만나는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5월을 영광이죠. 저와 마무리하게 됐다고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5월 30일. 영광입니다. 5월 30일.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네. 지금 두 달을 네. 매일매일 네. 와, 대감독님 화이팅! 와 대단해요. 두 달을 네. 이렇게 업로딩을 하고 6분의 5 온 건가요? 6분의 5? 그쵸.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아직 끝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몇 분의 몇이 될 수는 모르겠으나 그냥 매일매일이 네, 그냥 대단하네요. 마지막인 것처럼 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라라유 해보려고 하는데 잘 풀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네. 이제 또 다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곧 다음 곧이네요. 주에 이제 그렇죠. 또 뽑게 되는데 제가 좀 물론 좀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5월 어느 매에 4주 전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원칙대로라면 네. 있지 않았을 선거. 네. 하지만 원칙대로여야 했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선거.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원칙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네.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작년 12월 이후에 혹은 그 전에 이제는 그 이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뭐 겪어왔던 저로서는 조금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보다도 그 말이 내가 생각하는 말과 너무 달리 쓰이고 있는 현장을 네. 목격하는 게 네.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자유민주주의가 내가 하는 자유민주주의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교수님과도 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네네네. 오늘은 조금 더 정치적인 이야기로 가는 뭐 건가요? 그럴 수도 네. 있고 저는 왜냐면 근데 우리가 정치가 우리의 주권자니까. 거니까요. 맞아요. 네, 우리는 예. 주권자기 때문에 네, 정치에 네. 늘 이제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네네네. 우리가 대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음. 대표자를 360도 잘 스캔해서 음. 정말 나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위임하는 권력을 어떻게 쓸 건가? 이거를 잘 봐야 하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 토론하는 거를 분석해서 이제 제가 그 교통방송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우리가 토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주권자로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뽑아야 한다. 이것을 사실은 더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늘 이제 저한테 약간의 반론 아닌 반론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뽑아서 뭐해 네.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말만 번지르르한지 아니면 말조차도 못하는지 네. 혹은 말이 어떤 생각을 담고 있고 자신의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뱉어내는 데에 익숙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어른으로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한 건지 아닌지는 말씀하셨듯이 네. 그걸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가려낼 수 있을 그렇죠. 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예, 거죠. 예. 그런데 말도 안 듣고 그럼 뭘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왜곡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토론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20대 때 제가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거는 토론을 열심히 봐라.
근데 재미있는 건 많은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토론으로 사람이 그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 토론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토론을 보지 못하게 하는 프레임이구나. 그러니까 토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고. 그게 가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보지 말라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정치 혐오증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정치의 무관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정치 혐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혐오스러울수록 그러면 저 혐오스러운 정치 안 혐오스러운 내가 해보자.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맞아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컬럼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국회의원 뽑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자신의 선거구에서 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 국정감사 했던 자료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반드시 찾아서 네. 내 지역구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것들을 어떤 질의를 했는지. 그렇죠.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떻게 그 질의를 이어갔는지 네네. 얼마나 공부를 해와서 네. 진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 하라고 돈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 하라고 지위를 줬으니까. 그런데 네. 그 국정감사를 하는 거를 보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를 보면 막 거의 이상한 개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호통 개그 막 이런 거. 맞아요. 공부 안 해온 거를 막 연극으로 승화하려고. 그렇죠. 맞아요. 예. 사실 국정감사의 7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국정감사 같은 것도 보고 또 그 발언들을 토론도 마찬가지고 대선 토론 지금 막 한참 하고 있으니까 꼭 보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리의 주권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잠재 가능성이 아니라 우린 CEO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택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고 다행히 20대 때는 제가 그래서라기보다는 어쨌든 5번의 토론이 끝까지 시청률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거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숫자가 안타깝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말만 번지르르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말하기 코칭하면서 또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끝에는 제 생각에는 말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 침묵은 금이야. 약간 이런 것처럼 말을 하고 말을 안 하고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약간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게감이 있고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북하게 혹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나쁜 프레임을 씌워서 쟤는 말이랑 행동이랑 다를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말이 굉장히 폄하되는 현상을 사실이죠. 오히려 거꾸로 맞아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숨겨진 말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말 못하는 거는 괜찮아. 그렇지. 자기 위안? 그렇죠. 단순한 자기 위안. 혹시 이런 거는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말 안 하고 침묵하면서 비겁한 나를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건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말과 글을 제대로 잘하고 잘 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결국엔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못하고 나는 그거 못하는 것 같은데 저자는 되게 잘하네? 그럼 약간 배 아픈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말을 그렇게 끌어내려서 내가 얻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방증을 그런 식으로 말만 번지르르 해서 뭐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퉁쳐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 하다면 제가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인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도전해야죠.
말만 번지르 한 건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그렇죠. 내가 좀 더 알아보고 확인해야죠.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퉁칠 게 아니고. 그래서 대선 토론이든 아니면 진짜 말씀하셨듯이 국정감사장에서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라서 보이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린 모두 알잖아요. 저 자가 공부를 해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7분이라는 시간만 넘기면 되니까 네. 호통치고 뭐 아는 척하고 그쵸. 그 시간 모면하고 싸우는 척하고 이러는 건지 아니까 그거 알면은 이렇게 속아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건 뭐 당에 뭐 다 떠나서 네,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게 민주 사회인 거고 시민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거 안 하고 남들 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상대를 되게 수평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수직적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윗사람,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윗사람. 그런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수평적으로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상대를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지위가 낮은 사람을 수평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토론이나 대화가 잘 안 되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랬을 때 사실은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윗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침묵을 지키는 것도 나에게 또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침묵을 지켜라라는 나의 마음속에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조차 나에게 또 그에게도 좋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토론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좋은 토론의 예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못 봤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하자고는 하지만 대화라는 것도 결국은 수평적으로 설정해야 이게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이 부족한 거죠. 대화를 통해서 희열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고 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나 훈시를 듣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발언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는 계속 듣기만 하고 다른 생각이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고 이런 경험들이 뭔가 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건 아닐까. 맞아요. 토론의 좋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교수님 클래스에서는 또 토론 수업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저 너무 궁금해요. 토론 수업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그러세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뭐 토론 수업이라는 게 뭐 하여튼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르니까 아무래도 저는 전공을 가르치다 보니까 토론 수업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식이 충분한 상태에서 사실은 그렇죠. 비슷한 상태에서 토론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건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왜냐하면 이 자신의 발언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평가를 주로 당하니까 많이. 그런데 당하면 어때요? 그러라고 있는 그렇죠. 공간인데 그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의식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건 평가를 왜 하는가? 그거는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고 요거는 됐는데 요걸 더 해보자. 요거 보완하면 더 네가 클 거야.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줄 세우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늘 자신의 발언 이런 것들은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상대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보다는 부정적으로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서로 갈등하는 거, 논점을 찾아서 대립하는 거, 이거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데 갈등을 하는 것 자체를 못 참아요. 그걸 피하는 게 피하려고 하죠.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갈등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는. 맞아요. 아이러니죠. 갈등이 없을 수는 갈등이 없어요. 굉장히 갈등이 또 심하잖아요. 더 심하죠. 더 지금. 심하죠. 예, 근데 예. 갈등이 충돌되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이 그냥 내재화되어 있고 그냥 절대로 충돌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닐까. 갈등을 피할 게 아니라 사실 갈등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그 부딪히는 걸 그렇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 토론이니까. 그렇죠. 토론으로 부딪히는 걸 우리는 관전을 하면서 그렇죠. 저 사람은 저 생각을 저렇게 하고 있고 저게 저런 식으로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약간 그러니까 점친다는 말도 좀 그렇지만 생각해 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뿐만 많나요? 아니라 우리가 네. 토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생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게 생기겠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애써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장도 해보는 거고 네, 네, 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그러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틀렸다면 저 사람의 말이 맞다면 내가 생각할 땐 이런 점들을 한번 질문해서 저 사람이 맞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는 거. 그 기회를 갖는 거.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나로서도 고마운 그럼요. 기회인 거고 그럼요.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고마운 거고 근데 그거 자체를 사실은 되게 싸우는 그리고 승과 패가 있는 걸로 너무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토론 자체가 되게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 뭐 100분 토론이든 네네네. 뭐든 이런 걸 보면 토론의 좋은 예를 많이 못 봤다고 말씀드렸던 게 늘 진영 논리로 A 진영, B 진영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뭔가 자기 진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맞아요. 생떼를 쓰는 것 같은. 맞아요. 그래서 토론은 그냥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토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치 얘기 이러면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는 갈등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 마음속에 있는데요. 사실 친하지 않으면 누구랑 갈등하죠? 갈등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갈등이 이렇게 봉합되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정말 안전한 사람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죠. 오히려 정치 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에 대한 얘기도 제가 어떤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지만 친한 사람이랑 정치 얘기하지 마. 가족들하고 정치 가족끼리 얘기하지 하지 마.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누구랑 해요? 그러면 덜 친한 덜 친한 사람이랑 사람이랑 말도 안 되죠. 처음 본 사람이랑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한 가족들과 네. 그런데 생떼를 부리지 말고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서로 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가 아니라 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얘기하네. 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경험을 갖는다면 맞아. 그런다면 맞아. 우리가 엄마 아빠 평화롭게 기다려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참 안 되죠, 근데. 아니 그게 저는 근데 토론을 글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직접적으로 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글로 공부했을 때 가장 또 중요하게 또 하나의 규칙처럼 있는 게 감정을 잠재우고 맞아요. 원칙에 입각하야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데 충실하게 그 어떠한 그 틀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집에서의 토론은 하다 보면 넌 나 무시해? 너 왜 내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아? 난 그 사람이 그냥 싫어.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싫어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그냥 그럼 싫은 너 티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왜 넌 내 감정을 이해하지 않아?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네네.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데 근데 네. 감정을 잠재우고가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우리 큰 동생하고 네. 어느 날 이제 몇 달 전이었는데 네.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거 이제 약간 부딪혔어요. 네네. 정치적인 문제로 네네네. 부딪혔는데 끊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했잖아, 누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럼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요? 끊고 나서.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동생을 내가 수용하지 못했구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내가 맞고 너 틀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동생을 만나면 네. 반드시 서로 다른 생각을 좀 나누고 내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동생도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의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게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저도 모르게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나도 모르게. 그 말 그대로 연장자로서 네. 내가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를 동생이 깨우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거를 그 틀로부터 벗어나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했지만 오히려 가까운 내 동생하고 그러진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한 나의 어떤 그 겸손한 마음의 자세,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회 이런 걸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끊임없이.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완성이 아닌 거니까요. 생각 자체가.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저희 라라유 애청자들께도 전달해드렸던 책 가운데 네. 그 여백사고라는 그 책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 툇마루 하나를 두자. 그러니까 이 툇마루는 거기서 뭐 고양이가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할 수도 있고 툇마루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툇마루 하나 정도는 두고 거기에 내 생각을 툭 하나 던져놓고 저 사람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나 혹은 그 사람 생각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또 다른 그의 생각을 툭 얹어놓고 약간의 그런 여백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전 굉장히 요즘에 좀 많이 또 마음에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툇마루 따위가 어딨어요. 한 방에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사고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가장 가깝고 안전한 사람과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통합을 이루어가는지 이게 사실은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안전하니까요. 아무리 동생하고 싸워도 나는 동생이고 누나고 같이 우리는 계속 같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못 해봤구나. 가족 사이에 정치 얘기합시다. 그럼 누구랑 하냐고요. 조금 덜 이렇게 찐득한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대선이 그때도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기가 원칙적으로는 없었을. 이게 잘 흘러갔으면 없었을. 하나 너무나 다행히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또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언젠가 교수님이 저한테 좀 힌트를 주셨던 게 회복이라는 말도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고심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의 회복 뭐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신 게 있죠. 회복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어떤 장면에서는 적절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마치 회복이라는 거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그럼 민주주의가 있었던 시기가 있고 지금은 아니고 그때로 돌아가자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가졌던 것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회복하는 것보다는 더 진전시켜야 되지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회복이라는 말을 부적절하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과거에는 완성됐던 것처럼. 과거가 좋았다. 그렇죠. 마치 구간이 명관이야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도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나의 몸이 내가 건강한 상태였다는 걸 그렇죠. 그때는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게 맞게 쓰이는 거지만 민주주의의 회복 혹은 뭐 어떤
어떤 그런데 제도의 회복. 과거에도 네. 민주주의가 없었어 예를 들면. 네. 그런데도 우리가 뭘 얘기할 때 뭘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그건 약간 어찌 보면 진보를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약간 반항심? 그냥 습관적으로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습관적이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 습관적인 사용이 사실은 과거가 더 좋았던 거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과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쵸.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맞네요. 그렇죠? 네, 교수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뭐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뭐 대표적인 예가 뭐 회복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회복처럼 우리도 모르게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복 범죄 이런 말이죠. 보복 범죄. 보복 범죄. 네. 네. 이 보복 범죄라는 거는 뭐 보복을 해서 범죄가 되는 것도 있어요. 원인 제공을 이제 피해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복 범죄의 그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사실 피해자가 어떠한 단서도 보복받을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보복 범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피해자가 뭔가 보복받을 일을 했었던 것처럼. 네. 근데 맞네요. 사실은 피해자는 그러니까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말이 되는 거죠. 예, 맞네요. 그러니까 이 보복 범죄의 보복은 어떤 많은 경우에는 사실 가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보복한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말도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보복 범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문을 보면 그럴 경우에 마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로 하여금 보복을 당할 짓을 한 것처럼 컸어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줄 수도 있고 안 만나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거를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피해를 받아 그 범죄의 대상이 돼도 돼. 응당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복이라는 말도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복 관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보복 관세 그러면 뭔가 저쪽에서 문제를 삼을 일을 해가지고 내가 보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했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보복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때린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복당할 짓을 했기 했고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관세를 때리는 게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 말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오, 교수님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보복 범죄 얘기를 해주셔서 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조금 더 뾰족하게 따져보자면 지금 보복 범죄처럼 전관예우라는 말도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관인에게 예우를 하는 것. 예의 차리고. 고급 공무원한테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했으니까 예우를 해주는 거야 뭐 당연히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전관예우라는 말이 쓰이는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나쁜 일 했는데 전관 특혜나 그치. 전관 범죄 이런 거를 포장하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말은 누구의 관점으로 만들어졌을까? 바로 전관의 관점인 거죠. 그리고 전관에게 빌붙어야 하는 사람들의 관점. 어쨌든 누구의 관점으로 만들어졌을까? 사실은 전관의 특혜고 전관의 범죄를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진짜 이렇게 깨어있는 생각으로 들여다봐야지. 안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포장하면서 만들어낸 그 말 속에 따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약속을 만든 사람은 주류고 네. 그 주류의 관점이 그래서 언어에 포함되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약속을 정했는가 그들의 관점이 담기게 되고 우리가 계속 열심히 생각하지 않으면 그 관점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가는. 휩쓸려가는 묻혀서 이런 문제, 그냥 그렇죠. 휩쓸려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래서 정말 말을 살피는 게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그렇죠. 살피는 그렇습니다.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그렇죠. 또다시 기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언어 표현이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라는 말이 음. 결국은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가. 언어의 줄다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명품이라는 말 있잖아요. 명품. 네네네. 사실은 명품이 아니고 사치품이죠. 그렇죠. 네. 진짜 명품이면 네. 어떻겠어요? 어떤 거를 샀는데 명품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 명품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사치품을 사면 네. 다음 사치품이 또 사고 싶어지거든요. 계속해서 줄 서서. 그렇죠. 네. 새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명품이라고 포장을 했는데 사실 명품인가요, 그게? 사치품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명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 기업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 제품의 관점에서. 그렇죠. 명품. 저는 명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명품하면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정말 예술품 이런 것들을 명품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상업적으로 갤러리아 내려와서 백화점의 명품가이 만들어지면서 그렇네요. 네. 야, 그거에 우리가 계속 속아 있었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도 그 사치스럽지 않으면 명품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 명품은 뭐예요? 실제 명품은 그럼요. 또 다른 의미인 건데. 내가 애정을 갖는 물건 이게 네. 명품이죠. 전 명품이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많습니다. 그럼요. 사치품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교수님 너무 저는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다시 조금 토론 얘기로 다시 이렇게 네. 좀 길게 해서 돌아가면 저희 라라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네. 정말 자원봉사로 네. 저희 신 교수님을 모셨을 때 저희 많은 애청자들의 이렇게 가슴을 퉁 치셨던 말 중에 말대꾸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말대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네. 말대꾸를 하는 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말대꾸 하지 마라는 그 말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말대꾸라는 말 자체가 말을 하는 자와 듣는 자의 권력 관계를 설정하는 수평적인 거다. 관계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말대꾸라는 표현을 자꾸 쓰면서 아이들의 입을 막지 말아라. 네. 이런 표현이 저를 비롯해서 그날 애청자들한테 진짜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과 결을 쫙 같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대꾸하지 마라는 말을 보면 말대꾸하지 마는 존댓말이 될 수 없어요. 말대꾸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교수님 말대꾸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하죠. 네, 그죠? 맞아요. 왜 말대꾸 그리고 말대꾸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윗사람이라는.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절대 그렇죠. 나올 수 없는. 내가 그냥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건데 그거를 말대꾸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냐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권력자. 맞아요. 나이 권력이든 뭐 서열의 지위 권력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대꾸 하지 마 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말로 정말 많은 애청자들이 아이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싸가지 없으세요. 이 얘기 못 하잖아요. 저 어르신 되게 싸가지 없더라고요. 뭐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 싸가지가 있죠. 그죠? 그 싸가지란 단어가 또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 뭐 네. 말대꾸하지 마라. 네. 뭐 이런 몇 가지 언어도 예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의 버릇 없으세요. 예의 없으세요.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거 자체도 그렇죠. 지금 약간 연령 권력을 전제하는 말이죠. 야,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지금 내가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네. 그 사고의 균열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 네. 그때부터 희망이 솟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 보복 범죄가 그럴 수 있겠구나. 전관예우가 하하 그들이 포장한 거네. 명품, 사치품 이런 것들이 교수님 영어로 하면 럭셔리 굿즈잖아요. 맞아요. 럭셔리 그러니까. 굿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명품이라고. 일본을 통해서 오는. 참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네요. 포장지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그렇죠. 잘 만들어진 포장지.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고 속아버렸지만 말의 진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좀 실체가 더 자세하게 보이니까. 오늘 저희가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토론에서부터 지금 여기 싸가지까지 와봤는데요. 그래서 명품인 후보를 찾자. 진짜 명품인 후보를 럭셔리가 찾자. 아니고 럭셔리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큰일 났네. 그렇지만 저는 찾아보자. 잘 찾아보자. 근데 그 찾는 방법을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어휘를 쓰는지, 상대와 태도를 보이는지,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에 나온 사람은 상대의 토론 태도를 지적하면 안 돼요. 그 토론 태도를 보는 거는 그 토론을 보는 사람들이죠. 우리 유권자죠. 그런데 토론을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토론자의 매너가 절대 아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링 위에 있다, 당신은. 그렇죠. 그걸 제대로 보여줘라. 그렇죠. 딴짓하지 말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유권자인 우리가 있다. 교수님 너무 시원해요 지금. 좋은 여기서 좋고 나쁘의 결과야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현명한 선택을 원합니다. 잘 선거를 치르고 유권자로서 명확하게 투표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인사 한번 나눠주셔야 돼요. 물론이죠. 여러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